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중앙예산 중에서 한국은 재정 지출이 정말 많은 것인가 하는 걸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실은 과거보다 지출이 많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코로나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은 아직도 매우 적고, 그래서 빚도 적은 그런 상태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숫자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최근에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1,000조 원 쓰겠다고 하죠. 지금은 거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논쟁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해서 하는 MMT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또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실제로 얼마나 과거보다 많이 지출했는가, 재정 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보는 걸 재정 수지거든요. 우리가 장사할 때도 수지가 맞은 장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수지가 안 맞았어 그러면 아무래도 덜 벌은 거죠. 나간 돈이 더 많은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쓰는 통합재정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재정 수지가 적자일 때도 있고 흑자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적자면 어떻게 하지? 빚을 내거나 아니면 모아놨던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 수지 말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선 기재부가 쓰는 항목이 있는데요. 관리재정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통합재정 수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적자가 없었어요. 요번에 극히 드문 IMF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요번에 코로나 위기 때 말고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엄청나게 흑자를 보고 있는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지고 보면 적자가 되기 힘들어요. 지금 한 400만 명 정도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긴 하지만 내는 사람이 한 2천만 명 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아직은 적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계속 늘어나서 한 2,000조 넘게까지 이제 쌓일 예정입니다. 예전에 저도 절약자 입장일 때는 그 돈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생각했는데 수문장 입장으로 보니까 그 돈을 갖고 있어서 뭐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GDP만큼 돈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건데, 경제라는 게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 사실은 그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쌓아놓고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 4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4나라 정도에 한국이 들어있다는 거니까 좋게 표현하면 재정 건전한 나라인 거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돈을 무조건 쌓아놓고만 있는 나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아주 심할 때는 한 열흘치밖에 국민연금 돈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계속 주잖아요. 적자인데 들어온 돈이 부족하니까 그 돈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좀 뜸해졌는데 국민연금 폐지운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절약자 입장에 충실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혹시 보험업계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그냥 혹시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이 돈이 우리의 소중한 재원이니까 중요할 때 쓰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해서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 때는 국민연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조차도 적자를 이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이 확실히 많았고요. 2020년에 거의 적자가 없었는데 21년에는 72조 정도 적자 보는 걸로 지금 잡고 있어요. 20년에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적자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예정하지 않았던 거였고요. 그런데 관리재정 수지로 가면 올해 2021년도에 적자는 109조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가 작년에 60조를 발행했는데 2021년에는 89조를 발행하는 것으로 국채 발행 액수만 해도 거의 48%가 증가하는, 돈을 정말 많이 쓰기는 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 틀림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쓴 게 우리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쓴 거죠.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어떨까? 돈을 쓴 거를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를 뭘로 판단할 것이냐? 그냥 액수로만 보면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로 볼 때는 GDP 대비로 봅니다. 1년에 그 나라 총생산에 얼마 정도를 썼는가가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한국은 GDP의 12.5% 정도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제일 많이 쓴 난 독일인데요. GDP 대비 40%를 썼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또 하나 숨겨져 있는데 예산이 아니라 금융을 포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금융을 빼면 사실 또 한 반 이상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주요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적은 지출을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빚이 늘어난 거죠. 근데 다른 나라의 빚은 더 그만큼 증가를 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독일의 길을 갈 거냐, 일본의 길을 갈 거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일본은요. 지금 뭐 빚 많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3, 40년 동안 찔끔 계속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제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돈을 써도 별로 효과가 안 나요. 근데 독일은요. 쓸 때 화끈하게 씁니다. 통일 때 한번 썼고요. 금융위기 때 한번 쓰고 그때는 이렇게 막 GDP 대비 몇십 %를 확 써버리고 난 다음에 그게 효과가 발생을 해서 그 위기가 진정이 되면 독일은 다시 빚이 감소를 하는 추세로 돌아가요. 이게 독일의 길이냐 일본의 길이냐인데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아낀다고 하면서 찔끔찔끔 쓰면 일본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좋았던 점은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 때문에 경제 봉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돈을 적게 썼는데도 경제 성장률이 2%예요. 마이너스 2%. 물론 약간 마이너스긴 하지만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1, 프랑스는 막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GDP가 한 2,000조가 좀 안 되는데 200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나죠. 예를 들면 연봉 5,000 받던 사람이 4,600으로 줄어들면 엄청난 느낌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한국은 봉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그나마 되어서 그래서 GDP가 적게 감소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OECD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이탈리아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G7 안에 사실상 들어갔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코로나가 작년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더 과감하게 이 재정을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구조가 파괴되면 다시 만들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하는 이유가 사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구호 개념이 아니라 경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경제 효과 때문에 돈을 쓰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복지가 아니라 경제였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